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스템업의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LNF입니다. LNF 오늘 다행히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말씀드렸던 16만원 구간은 가격대는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미증시 영향으로 국내 지수도 이제 하락을 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을 했죠. 그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는 이제 부정 리포트를 계속해서 내보낸 상황이고, 실적이 이제 역성장을 할 거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매도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 걱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큰 폭으로 좀 밀렸었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근데 오늘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낙폭을 다 회복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강한 회복세는 보여주지 않고 있고, 자리를 좀 지켜준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큰 틀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내가 지금이 매매를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LNF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고용지표 중에 하나인 이직보고서가 어제 제출이 됐습니다. 어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져왔죠.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오는 바람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 여파로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직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직 보고서가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고용 보고서 또한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오게 되면은 추후 FOMC에서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의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 보고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수는 밀렸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온 이유가, 이직 보고서가 이제 나온 이후에 민간 보고서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민간 고용 보고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측한 18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8만 명으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제 하회를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도 이제 조정을 받고 미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민간 고용 보고서는 이 금요일 날 있을 고용 보고서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현재 강한 반등을 보이는 것이 아닌 그냥 기술적 반등과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 또한, 이런 불확실성이 앞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면서 주가를 지켜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방향, 상방, 하방으로 우리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것은 금요일 이후로 이제 고용 보고서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 큰 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왜 이번 주는 관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젠 아시겠죠? 그러면은 LNF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NF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었고, 어제 큰 폭으로 더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 LNF는 16만원 선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라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왔잖아요. 7%가 아니라 이제 9%네요. 종가 기준 이제 9%까지 하락을 하면서 누구라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과대낙폭이 나온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세를 보이면서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주가가 밀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후퇴해서 볼 수 있는 가격이 15만원까지이다. 15만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바로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사를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건데 좀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 제목은 정말 잘 뽑았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 제목인데 LNF 주가 탑승 기회 노려라. 조정 마무리될 것 같다. 진짜 기사는 하나, 제목은 하나 정말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보면은 내용이 없어요. 뭐 올랐다, 거래되고 있다,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지금 차트 보면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죠. 오늘 그냥 잠깐 반등한 거예요. 기술적 반등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대요. 근데 조정이 마무리될 것 같다는 인식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매수세가 몰리지 않고 있죠. 전혀 없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LNF는 뭐하는 회사다 이렇게 써있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기사가 써있는데 이런 게 오히려 LNF한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LNF는 기존에 그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거를 좀 바꿔나가기 위해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이 주주가치 제고를 하는 뭐 소통의 창구를 좀 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분기마다 이제 기업 설명회를 이제 열면서 이런 소통의 창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 하나 때문에 LNF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좋지 않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지 않은 기사거든요. 제목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뽑으셨는데 그러면은 내용이라도 있어요. 최소한 뭐 10월 25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둔 상황에 악재를 미리 선반영을 했다. 그래서 조정을 다 받았다. 이제 조정이 끝날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차라리 간단하게라도 썼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고 그저 말장난인 뿐이었죠. 그래서 이런 기사는 여러분들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기사를 봤을 때 혹시나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LNF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성장을 하려면은 매출 다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LNF가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LFMP. 현재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엄청나게 세일즈를 하고 있죠. 심지어 잘 팔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이제 셀 메이커 3사도 이 LFP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LFP 배터리를 빠르게 생산을 하고 기술력을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망간을 섞어가지고 출력을 높이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LFMP 배터리 양극재 양산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LNF의 앞으로의 그 전망이라던가 가치, 밸류 이런 모든 것들이 몇 단계는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LG화학도 LFP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기사를 하나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LG화학도 가세를 했다. K배터리 소재사 LFP 양극재 개발에 진격이라는 기사인데 이 LG화학은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로코에 이제 화요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죠. 이 LFP 프로젝트라고 지금 여기가 써 있는데 이 LFP를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모로코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감안해서 모로코에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 겁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LG화학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 LFP를 이제 개발한 업체는 아직까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LFP 양극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업별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LG화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 화요그룹과 그 모로코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LFP 전지개발 사업에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말까지 LFP 양극재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생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2022년 초부터 LFP 양극재를 자체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LFP 양극재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LFMP 양극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LNF도 동일하죠. LFMP를 개발 중에 있어요. 망간을 섞은 겁니다. 이 리튬 인산철에다가 망간을 섞어서 출력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LNF와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 같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 사장이 지난달 말에 서울 강남 포스코 센터에서 열린 2030년 비전 선포식에서 자체 개발하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LFP 양극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합작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 문구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LNF가 이 LFMP 양극재 개발에 포스코 퓨처엠보다 앞선다라고 한다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과의 합작도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LNF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뿌리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LG에 이제 두고 있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게 비중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매출 다변하다고 제가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LG화학이 이제 모로코에 화요그룹과 이제 LFP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LNF가 과연 낄 수가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LFMP 같은 경우는 납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합작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뭐 포스코 퓨처엠과 합작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뇌피셜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LNF가 LFMP 양극재 개발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그 밸류에이션은 좀 더 높게 측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당장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 성장이 못 나온 것도 많고 앞으로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가 방향성이 굉장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실적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3분기 실적을 얘기를 하잖아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LNF는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2019년도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2019년 연결 기준으로 4,162억 원에서 올 상반기 4조 68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뭐가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바로 자산 총계예요. 그만큼 LNF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가도 보시면은 2019년도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가라는 게 앞으로의 미래 전망치도 땡겨오면서 주가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에코프로와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나온 게 바로 현재 실적만을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땡겨오면서 이 밸류에이션을 땡겨오면서 현재 주가를 고평가다. 뭐 적정 주가다,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LNF는 과거서부터 성장을 했던 그
자산 총계라던가 뭔가 매출이라던가 이런 게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미래의 성장성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2019년도 LNF의 연간 삼각전 영업이익은 3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2년도 기준이에요. 현재 2023년도가 아닌 2022년도 기준으로 이 규모가요 2,975억 원이 됐습니다. 무려 100배가 넘었죠. 100배에 달하는 성장성을 보인 겁니다. 주가가 현재 여러분들 2019년도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주가가 앞으로 이 LNF의 성장성, 2차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금 기업적 가치로 인해서,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재무 상태로 인해서 주가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의 성장성 전망과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뭐 양극재 이런 성장성을 보고 나서 그 성장성에 대한 밸류를 끌어당겨 와서 현재 주가를 형성하는, 그게 바로 기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된 거잖아요. 근데 LNF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공매도 때문이죠. 공매도와, 그리고 시장의 인식인데, 시장의 인식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사업 확장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그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현재 주요 양극재 업체들만 보더라도 이 LNF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다 대기업 계열사죠. 이 사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규모의 이제 경제를 갖춰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크지 않는 이 LNF의 사업 확장성이 떨어질 거다라는 이제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왔고,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을 입증을 하기 위한 여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중 하나가 여러분들 바로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LNF가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걱정할 시기라는 사실 판단이 되진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투자자에게 유리한 가격대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다. 이미 27만원, 뭐 30만원, 22만원 이런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도 분명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나에게 유리한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0만원 초반대까지 내가 주가를, 평단가를 끌어내려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LNF가 공매도가 이제 청산이 되고 상환이 되고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고, 요게 LFMP 양상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이 정말 큰 폭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우리에게 땡큐다, 오히려 좋아 라는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주가 조정이 힘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미래의 성장성, 그래 저평가 좋다 이거야. 그럼 지금 매수를 하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밸류 매력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이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LNF가 모멘텀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이후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된 이후부터의 주가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기보다는 모멘텀이 생겨나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할 시에는 오히려 고가 부근에서보다 지금 주가가 조정이 된 현 시점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 한켠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LNF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LNF를 투자를 했을 때 생각해놨던 그런 전략들을 함께 같이 생각을 한다면은 더 나은 투자 전략이 탄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LNF가 현재 주가가 왜 저평가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다렸을 때 좀 더 유리한 가격대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주가를 바라본다면 조금은 힘들지 않고 여유롭게 주가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유의미한 수급은 사실 없어요. 뭐 기관하고 외국인 물량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더 들어와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매수는 지금 오늘은 매도가 찍힐 것 같아요. 최근까지 매도가 찍히다가 오늘은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에서 매도 물량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개인은 매도 물량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또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공매도는 패스를 할게요. 그 물량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도 다이나믹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를 하고 다음에 이제 하루 걸러서 내일 영상에서는 제가 공매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